안녕하세요. WFK 청년중기봉사단 이집트팀 짱이집입니다. 저희는 수자원 대기팀으로 이번 영상은 수자원 분야 2월 교육 영상입니다. 오늘은 물 부족 문제에 관해 다루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 부족 문제의 개념, 그 다음으로 세계의 물 부족 문제와 다양한 원인, 한국과 이집트의 물 부족 현황, 마지막으로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시고 물이 부족하다고? 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구는 3분의 2가 물로 채워진 만큼 물의 행성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 물의 대부분인 약 97%가 바닷물 혹은 빙하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고작 2% 정도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실상 이용 가능한 물은 많지 않은 건데요. 이 물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점 부족해지고 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물 부족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물 부족의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뭄, 가장 익숙한 용어죠.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들으셨을 단어인 물 부족은 일반적인 제도의 가격 하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물 부족처럼 주황색 배경으로 칠해진 단어는 퀴즈에 대한 힌트입니다. 미리미리 메모해 두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 물 부족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물기근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물 공급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물 압박은 사용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물에 대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신뢰도의 수준과 서비스의 감소, 수확의 실패와 식량 불안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이에 더해 물 분쟁의 경우를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물 결핍은 식물이나 동물의 정상적인 생장에 저해를 일으킬 정도로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물 부족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사용량이 공급 가능한 양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 불균형을 이루는 거죠. 국제인구 행동연구소의 물 부족 기준은 국민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물 스트레스 국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의 기준을 살펴볼까요? 유엔에서는 하천 치수율을 기준으로 물 스트레스 국가 수준을 분류합니다. 하천 치수율은 전체 물 사용량 중 하천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물 사용이 얼마나 하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한국은 하천 치수율이 20에서 40% 사이로 물 스트레스 수준이 중에서 고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집트는 하천 치수율 40% 이상으로 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물 부족 문제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세계의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사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지도 사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와는 약간 다르게 알록달록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전 세계에서 1년 중 물이 부족한 달의 수가 표시되어 있는 세계 지도입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1년 중 물이 부족한 달이 전혀 없는 물이 풍족한 나라를 뜻하고 있고,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1년 중 오직 한 달만이 물이 부족한 나라를,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1년 중 두세 달 정도 물이 부족한 나라를 뜻합니다. 왼쪽 범례를 보시면 색이 점점 붉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칠해질수록 1년 중 물이 부족한 달의 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사진도 방금 말씀드린 사진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바로 물 부족 수치의 1년 평균값을 나타낸 세계지도 사진입니다. 초록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은 물 부족 수치가 낮고 물이 풍족한 나라임을 뜻하고, 색이 점점 진해지고 붉어질수록 물 부족 수치가 높은 물이 매우 부족한 나라임을 뜻합니다. 물이 풍요로운 국가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23개의 나라가 있고, 물이 부족한 물기근 국가군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등 15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 스트레스 국가군은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한국 등 15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할수록 물 사용량이 증가해 전 세계 물 부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더욱더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1999년 전 세계 인구는 60억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이어서 미국 인구통계국에서는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83억 명, 2050년에는 10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5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1인당 물 이용 가능량은 1950년에 5만 68 세제곱미터에서 1990년에는 2만 8,662 세제곱미터로 그리고 2025년에는 2만 4,795 세제곱미터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0년 세계 글로벌 시대의 개막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28개국 3억 4천만 명이 충분한 물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2025년에는 52개국의 약 3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밝히면서 전 세계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여러 국제기관들에서도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요 기관들이 전 세계 물 부족 문제에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OECD에서는 물의 양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28개국 3억 4천만 명이 충분한 물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2025년에는 52개국의 약 3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니세프에서는 물 이용의 안전성 측면은 과거보다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2012년 기준으로 약 7억 명이 아직도 안전한 마시는 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약 25억의 인구가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일부 국가의 도시에서는 안전한 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국제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도 지난 세기 인구는 2배로 증가한 반면 물 사용은 6배로 늘었다라고 말하며 미래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에서도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물도 세계적인 협력과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듯이 세계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물 수요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당 사용하게 되는 물의 양이 각자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물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지구의 수자원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점차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적어지고 물과 관련된 환경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세계 물 수요량에 대한 막대 그래프인데요. 왼쪽 막대는 1995년 세계의 물 수요량, 오른쪽은 2025년에 예상되는 세계의 물 수요량 막대입니다. 그래프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듯이 미래에는 물 수요량이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기관들에 이어서 5번째로 세계기상기구에서도 세계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함께 물 안전과 공급에 대해서도 전 지구적 해법 찾기에 나서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가뭄, 더 많은 공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무엇보다 물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물 부족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특정 국가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두 미래에 다가올 세계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에서는 오늘날 5억 5천만 명이 물 압박 국가나 물 기근 국가에 살고 있으며 2025년까지 24억 명에서 34억 명의 사람들이 물 압박,
또는 물 부족 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글로벌 리스크 레포트에서 향후 10년 내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 1위는 물 위기, 2위는 기후변화 적응 실패, 3위는 극심한 기상이변이라고 발표하며 미래의 환경 문제 중에 물 위기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 물 빈곤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세계 물 빈곤 지수가 반영된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물 빈곤 지수는 수자원 관련 평가 지표 중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세계 물 빈곤 지수 WPI, Water Poverty Index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수자원 여건이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파란색 부분은 물 빈곤 지수 WPI가 높은 부분으로 수자원 여건이 좋은, 즉 물이 풍요로운 나라임을 뜻합니다. 반대로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물 빈곤 지수 WPI가 낮은 부분으로 수자원 여건이 좋지 않은, 즉 물이 부족한 나라임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과 중동,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종 세계 물 빈곤 지수를 뉴스 기사나 여러 자료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세계 물 빈곤 지수 WPI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게 될 경우 여러 국가 간의 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는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강들 중 두 국가 이상 걸쳐서 흐르는 강이 300개 이상 정도 되는데요. 강이 하나의 국가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 걸쳐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부터 공유하천을 둘러싼 국제적인 분쟁이 상당히 많았고 미래에도 공유하천의 물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정치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세계의 물 부족 문제에 이어서 도대체 물 부족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 약 97.5%는 바닷물이거나 염분이 섞인 물입니다. 이것들은 곧바로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약 2.5%의 민물입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빙하의 형태로 얼어있거나 지하수로 저장되어 있어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염분이 없으면서도 지표 가까이에 흐르는 물, 즉 호수나 강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은 민물의 약 0.2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물은 많지만 정작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부족한 것입니다.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을 낭비한 것도 물이 부족해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는 원인은 아주 많겠지만 주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물 이용 인구 증가, 수질오염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 부족,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화, 인구 증가율 대비 물 사용량 증가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물이 부족해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1950년 25억 명이었던 세계의 인구는 2022년 현재 약 77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인구가 100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났으니 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구는 많은데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 과소비는 일상생활에서 물이 부족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양치 혹은 세수를 할 때 물을 틀어놓고 사용하는 것과 잦은 세탁기 사용은 많은 양의 물을 낭비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수질오염입니다. 수질오염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쓰고 버린 생활하수, 농장과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농축산 하수, 그리고 갖가지 공장에서 쏟아내는 산업폐수가 물을 오염시킵니다. 산업폐수와 화학비료, 농약에 오염된 농업폐수는 매우 넓은 지역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양이 많고 버리는 곳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 중에서 전체의 70%가 집집마다 쓰고 버리는 생활하수입니다. 다음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자연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화와 개발의 과정 역시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하게 됩니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역시 물이 부족해진 원인입니다. 수질오염으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댐 혹은 건물 건축으로 산업화를 늘리기 위한 공사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기계들이 불안정하다면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이것 또한 물이 부족한 원인이 됩니다. 넷째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물 부족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뭄이란 어느 지역의 동식물 생육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로 강수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이거나 생활용수와 수력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가뭄은 첫째,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강수량이 부족한 것과 둘째,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는 양이 부족한 것, 이 두 상태 모두 가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물 수요와 가용수 자원 간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물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잦은 홍수 및 가뭄으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수자원의 주 공급원인 강수는 지역적, 계절적 편차가 발생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부존량 14억 세제곱킬로미터 중 담수 비율은 2.5%이며 이 중 인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호수, 하천수 등은 0.01%에 불과합니다. 담수의 주 공급원인 강수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 미만이 거주하는 지역에 75%가 집중되어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많은 국가에서 강수의 계절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 수자원량의 변함이 없는 반면 인구 증가와 도시화, 산업 발전, 이상기후 등에 따른 물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수자원의 지역적, 계절적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물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물 부족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이는 유엔에서 하천 취수율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 밖에 물 부족 정도를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입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에서는 각 나라마다 1년 동안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물 기근 국가, 물 스트레스 국가, 물 풍요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1년에 1000톤 미만일 경우에는 물 기근 국가, 1000톤 이상 1700톤 미만일 경우 물 스트레스 국가, 1700톤 이상일 경우 물 풍요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한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 스트레스는 사용 가능한 수자원에 비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기후 및 지리적 요인에 의한 수자원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있고 그중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또한 한강과 같은 큰 강 외에도 지역마다 곳곳에 많은 강과 계곡이 존재해 쉽게 수자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적으로 수돗물에 석회질이 존재하지 않아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며 대부분의 가정이 개별적으로 수도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물을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수자원이 부족하다고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로 세계 평균보다 약 1.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물 스트레스 국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생 가능한 수자원량에 따른 물 공급량이 분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기후의 영향으로 전체 강수량의 60%가량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여름철 강수량을 나타낸 지도와 오른쪽에 겨울철 강수량을 나타낸 지도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을 띨수록 강수량이 많은 것인데 여름철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데 비해 겨울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계절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산이 많고 하천의 길이가 짧다 보니 대부분의 강수량이 바다로 유출되어 사용 가능한 수자원이 적어집니다. 또한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다 보니 한 사람이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발되거나 바다로 유출되는 양, 그리고 국토 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강수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음에도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분류는 단순히 국토 면적과 인구수, 수자원량을 고려한 것이므로 국가의 물 관리 능력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 부족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차 사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줄어들고 있고 물은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자원을 아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과거부터 벼농사 등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 물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식량 확보를 위해서도 수자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집트의 물 부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조사해본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판단했기에 이집트 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아니다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발표 내용은 이집트를 비하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의 이집트의 현 수자원의 문제를 담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불편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이로는 BBC 선정 10개의 물 부족 도시 중 하나를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중 수질오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집트의 물 부족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기에도 붉은색으로 갈수록 좋지 않은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집트는 현재 붉은색으로 심각한 물 부족 국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실생활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물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원입니다. 반면 많은 양의 농업과 생활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는 사람들로 인한 오염입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버려진 쓰레기들이 강으로 흘러들어가 발생되는 오염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농경지가 나일강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 잔류물들이 나일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입니다. 혹시 1월달에 올렸던 수자원팀의 수질오염 강의를 들으셨던 분 계십니까? 강의를 듣지 못하셨다면
수자원을 조금 더 알기 위해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저번 강의 때 저희는 몇몇 수질오염의 종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중 유독물질 오염과 유기물질 오염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수질오염들로 인해 나일강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은 수질을 오염시킨과 동시에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엔 여러 가지 나일강 관광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찾아보기만 해도 5개 이상의 업체와 6개 이상의 관광 루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일강 유람 중 발생하는 분유들과 생활 쓰레기들로 인해 나일강이 오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미 나일강이 오염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모르셨던 분들도 이번 교육으로 인하여 나일강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물로 인한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간의 물 전쟁입니다. 앞서 말한 이집트의 중요한 수원인 나일강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은 우간다 수원의 백나일강과 에티오피아 수원의 청나일강이 합쳐져 이집트로 흘러들어가 홍해로 나가는 수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흐르는 강의 상류를 받게 된다면 하루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유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짓고 있습니다. 댐을 짓게 된다면 일정한 양의 물을 항상 보유하게 되어 보호막 역할을 하기에 가뭄이나 폭우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댐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에티오피아는 댐의 물을 채우는 기간을 짧게 하여 빠르게 채우고 싶으나 이집트는 최대한 천천히 채워 나일강으로 흐르는 유량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티오피아가 댐의 물을 빠르게 채우기 위하여 유량을 줄이게 된다면 이집트의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는 유량이 2%만 줄어도 100만 명의 나일강 주변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현재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연간 물 공급량입니다. 1947년 1인당 2,500세제곱미터의 물이 공급됐던 것에 비해 70년이 지난 2013년 1인당 600세제곱미터로 4분의 1 수준까지 감량되었습니다. 이는 UN 기준의 물 빈곤 기준선 이하에 자리 잡은 수치입니다. UN은 이러한 수준이 유지된다면 2025년 이집트는 절대적인 물 위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의 물 부족 현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를 비하하거나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이집트의 수자원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여러분들부터 하나하나 고치고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부족 문제의 해결책 파트입니다. 해수 담수화는 말 그대로 해수에서 염분을 없애 마실 수 있는 담수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구상의 물 97%인 해수를 활용하는 만큼 이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그만큼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은 비용과 효율 면에서 발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첫째, 수도꼭지나 관을 누수를 철저히 점검한다. 물이 새어나가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둘째, 절약형 샤워기 꼭지를 설치한다. 셋째, 샤워 시간을 줄여 18에서 25리터의 물을 절약한다. 이 방법이 우리가 가장 실천하기 좋으면서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욕조를 사용하지 않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한다. 큰 욕조를 채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많은 물이 필요하죠. 욕조보다는 샤워기를 이용합시다. 다섯째, 양치를 할 때는 양치컵을 이용한다. 이것도 간단하면서 지키기 쉬운 실천법이네요. 여섯째, 세탁할 때 합성 세제를 줄이고 천연 세제를 사용한다. 일곱째, 세탁기를 돌릴 때는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돌린다. 적은 양의 빨래를 자주 돌릴수록 세탁기가 사용하는 물이 많아지고 그만큼 오염되는 물의 양도 많아지겠죠. 여덟째, 음식을 남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그대로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아홉째,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서 한다.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면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물이 많잖아요.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물 부족의 개념, 현황, 그리고 해결책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시청 후에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모르시겠다면 영상에서 주황색 배경으로 칠해진 글자를 주목해주세요. 수자원 대기팀에서는 2월에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2월 18일 실시간 수업에서 자신이 실천한 물 절약 행동에 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 절약 캠페인에 관해서는 오늘 SNS에 업로드되는 카드 뉴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18일 오후 2시 실시간 수업 때 뵙겠습니다.